박범진님 사연입니다. 나의 기묘한 일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 사연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일을 이야기하자면 초등학교 시절은 그냥 평범한 개구쟁이였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쯤부터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기 2달 전쯤 큰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꿰매게 되었습니다. 출혈도 심했던지라 의사 선생님께선 수술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저희 어머니에게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흉터가 알파벳 J 모양으로 이마 윗부분에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당시 동네에는 야산이 있었는데 무덤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그 야산에서 몰래 모여 종종 놀았는데 사고가 나던 날은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에 몸이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했고요. 기분 탓이려니 하고 즐겁게 뛰어다니며 놀다가 한쪽 구석에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길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단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외가 쪽에 큰 외할머니께서는 만신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당부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귀감은 없지만 휘감 낄 수 있으니 항상 몸가짐에 매사 신중하게 하거라. 어렸던 저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곧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고 설레인 사람은 그 무덤가에서 3-4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가기로 했죠. 운이 없었던 제가 걸리게 되었고 정한 룰대로 그곳에 머무르다가 슬슬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강하게 떠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 혼자였는데 말이죠. 무덤의 바로 앞쪽 길은 비탈진 내리막길이라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대굴대굴 구르다 큰 나무에 머리를 박게 되었고 그 다음의 기억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수술도 끝났고 7개월을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회복에 신경 쓰게 되었으니까요. 추후에 큰 외할머니께서 제가 중3이 되던 해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놈 자식아, 그 무덤 주인 아니었으면 넌 초승 갈 뻔했다 이놈아. 그 말에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졸랐지만 이해하긴 힘들었고 저는 믿지 않을 거라고 하시며 이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네가 항상 인사를 해주어서 고마웠다고 하시더구나. 그리고 그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있었는데 그때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것 같다. 어쩌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는데 이름 없는 그 무덤의 주인분이 저를 구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곤 합니다. 2번째는 시간이 지나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남녀공학이었는데 항상 밝게 웃고 친화력 좋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라곤 남자밖에 없었던 제가 어쩌다 보니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 아이의 삼촌분이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그 아이의 비밀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 야밤에 그 아이가 멍자국이 있는 상태로 울며 겁에 잔뜩 질린 채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멍자국을 보고 화가 났는데 친구를 따라온 그분은 이 친구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또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눈빛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눈에 초점도 없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느낌.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두었던 아카시아 나뭇가지를 현관문 앞에 매달아두고 큰 외할머니께서 주신 부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였는지 그 삼촌분은 더 이상 다가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경이 쓰여 그 삼촌분이 있는 곳에 가보았더니
삼촌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얘가 걔야? 제 뒤에 저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떠날 때까지 얌전히 있자. 이땐 녹음기가 유행하던 시기라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녹음기를 켜두고 집에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녹음기를 확인해보니 저 소리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후에 삼촌분은 다행히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데 요즘엔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출퇴근하던 곳에서 있었던 사고였는데 제가 겪은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목격자 입장에서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와 승합차 모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땐 오토바이가 먼저 여러 번 휘청거렸습니다. 그때는 저만 들린 건지 모르겠지만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린 후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싫어!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 똑같은 자리에서 남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차에 뛰어들어 그대로 사고사 하셨죠. 제 자신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런 걸 보고도 왜 아무런 두려움이 들지 않았을까요? 한참 뭔가 찜찜해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다가 저도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사고가 났죠. 계단에서 굴러 오른쪽 팔과 늑골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완치해서 가끔 오른팔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